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집안에 이 물건들을 꼭 버리십시오. 이 물건들 오늘 당장 버리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재물운이 가득가득 집으로 굴러오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풍수로 세상을 바라보는 남자,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저희 채널은 풍수를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그리고 자기 관리 등 다양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려드릴 내용들은 현재 풍수 인테리어 유료 강의로 진행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풍수 인테리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 각종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당장 버릴 물건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5가지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풍수라는 게 절대 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물건을 버린다고 재물운이 들어온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인간뿐만 아니라 설령 무생물, 우리가 늘 쥐고 다니는 핸드폰이라 하더라도 그곳에는 각각의 고유의 기운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 기운이 좋은 기운도 있고 나쁜 기운도 있는데요. 설령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그 바닥에 피어있는 풀 한 폭이 들꽃 하나에도 기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물건들을 대하시면 안 되겠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 5가지를 꼭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입니다. 당장 버려야 될 물건. 첫 번째는 바로 이 조화입니다. 요즘은 특히나 이 조화를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뭐 핑크뮬리라든지 몬스테라를 그 조형물로 해가지고 조화를 꽂아 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이 조화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 조화는 나쁜 기운, 음습한 기운이 들러붙기 가장 좋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화를 많이 두면 둘수록 집안에 먼지도 많이 끼고 음습한 기운도 가득해져서 하는 일들이 자꾸 막히게 됩니다. 뭐 그러니 당연히 돈도 안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 집안에 있는 조화들 싹 다 정리해 버리시고 꽃을 두고 싶다면 생화를 두십시오. 생화를 두고 화분을 두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작은 조화 하나까지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걸 과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현관에 보면은 이 조화를 이렇게 막 예쁘게 장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현관은 우리 집의 모든 운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에는 꼭 조화를 치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뾰족한 장식입니다. 뾰족뾰족하다라는 거는 충돌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되게 날카롭게 생겼어. 저 사람 되게 인자하게 생겼어라고 할 때 날카롭게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얄쌍하고 뾰족하게 생긴 분들이죠. 그리고 인자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그처럼 뾰족한 거는 충돌을 의미하고 둥글둥글한 거는 원만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자 한다면은 일이 술술 풀리려면은 다른 사람들하고도 술술술술 이렇게 대화가 되고 모든 게 잘 넘어가야 되겠죠. 뾰족하다고 하면은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집안에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 뾰족한 것들은 꼭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이 쓰던 물건입니다. 자, 이거는 참 이게 요즘 현대에 들어가지고 당근 마켓 때문에 골치 아픈 일입니다. 골치 아픈데 이게 중고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옛날에 보면은 되게 잘된 사람이 쓰던 물건을 내가 물려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막 엄청 좋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맞습니다. 진짜 부자가 쓰던 지갑이라든지 정말 잘된 사람이 쓰던 허리띠나 어떤 가방 이런 거 물려받는 거는 되게 좋은 거죠. 근데
당근마켓에서 우리가 너무나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사람이 쓰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게 됩니다. "에이 뭐 물건 하나 가지고 뭐 그래 되냐."라고 하는데요. 물론 물건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나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말이죠. 재수 없으려고 치면은 진짜 일이 안 풀리게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어떤 원하는 책을 싸게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책을 썼던 주인이 막 진짜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엄청 불합격했던 사람이라든지 하면은 더러운 기운, 그리고 불합격의 기운이 들러붙게 되는 거죠. 그 기운이 고스란히 나한테 전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전에 썼던 주인이 정성 들이고 공을 들이고 애정을 쏟았던 그 물건에는 그만큼 더 강한 기운이 묻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근마켓이 정말 좋죠. 정말 좋은데, 이왕이면은 물건을 적게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진정한 자원 재활용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남이 쓰던 물건을 사실 때는 항상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뭔가 요거 딱 내가 가졌는데 찝찝하거나 나쁜 일이 생기다 하면은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전신 거울입니다. 이 전신 거울이 버리라는 건 아니고 집안에 두지 말라는 건 아니고, 거실이라든지 특히 안방 같은 곳에는 전신 거울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거울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나쁜 기운을 반사시키기도 하고요. 좋은 기운을 흡수해 버리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안방에 있는 전신 거울 같으면은 내가 안방에서 만들어진 좋은 기운, 하루를 또 새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전신 거울이 다 빨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신 거울을 두실 때는 옷방이라든지 잘 보지 않는 그런 곳에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의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내가 존경하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남은 이런 유품들을 간직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고 또 추억하고 싶은 마음에서 남겨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생과 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이 쓰던 물건을 쓰면 안 좋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돌아가신 분, 그 지금은 없는 분이 쓰던 그 물건을 쓰게 되면은 정말로 정말로 음습한 기운이 나에게 오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을 탁탁탁탁 가로막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생과 사가 달라졌으니 때가 되면은 그 물건들을 정리하셔서 마음에서 서서히 놓아드리는 게 또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유념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집에 그런 물건이 남아있다면은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물건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물건들에도 기운이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차곡차곡 좋은 일, 좋은 기운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작은 물건들 하나에도 기운이 붙어 있으니 이 작은 물건들에 이왕이면 좋은 기운이 붙어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러니 좋은 기운이 붙어 있는 물건을 내가 사는 공간에 가득하게 채우게 된다면 나에게도 좋은 기운이 전해지고 내가 또 좋은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이렇게 운에 대한 이야기, 자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